자, 오늘은 지방을 태우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운동이 최고니까 무조건 다 이것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러닝이 이로운 게 있고, 러닝이 이롭지 않은 부분이 있고, 헬스가 우리 몸에 좋은 게 있고, 헬스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운동의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6가지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여러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선택할 만한 운동들로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헬스. PT든 뭐든 내가 뭐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든 헬스는 배워야 되는 운동이에요. 이 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테니스랑 골프랑 뭐 탁구나 이런 걸 여러분 강습을 받으면서 얘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때 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이게 지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헬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기구별로 좀 사용법을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뭐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헬스는 배우셨으면 좋겠고,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테스는 여러분들 다 배우면서 하죠. 그리고 러닝, 굉장히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건강에 많이 좋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은, 러닝은 하다 보면은 오버페이스 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이제 뭐 5km를 600 페이스 1km를 뛰는데 6분 정도 걸리는 속도로 뛰겠다 하고 나가서 600으로 뛰고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뛰다 보면 빨라져요. 제가 체력이 좋아서 빨라진다 개념이 아니라 뛰다 보면 사람이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싶어지고 빠르게 뛰게 돼요. 그래서 이 러닝은 오버페이스가 하기 쉬운 운동이다. 이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고, 경사 걷기 헬스장에 가시면은 그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경사 올려놓고 걷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운동. 그리고 1000국의 계단을 줄여서 그냥 1000개라고 적었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1000개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운동인데, 어떤 분들은 얘랑 뭐 크게 다를 게 있냐고 하시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내 자전거, 요거는 헬스장에서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집에서도 많이들 하셔요. TV 보면서도 많이 하시고. 자, 이렇게 크게 6가지 운동에 대해서 이 운동들 중에서 어떤 게 뭐가 좋고 어떤 게 뭐가 나쁜지,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입장에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 중에서 상중하로 나눠서 어떤 운동들이 상중한지 여러분들 오늘 영상 다 보시면은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운동의 종류는 이렇게 나눴는데, 이 러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러닝이 아니고 헬스라고 해서 다 같은 헬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운동에서 제가 기준을 가지고 2단계로 나눌 거예요. 헬스, 저강도 헬스, 고강도 헬스. 러닝도 저강도, 고강도, 이렇게 저강도냐 고강도냐로 각각 2개씩 나눠서 매길 거예요. 그러면 저강도랑 고강도의 기준은 뭐냐? 저강도는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자, 이거 지금 제가 30대, 40대, 50대에 맞춰서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면은 1분에 몇 번 뛰는 건지를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자, 요거 참고해 주시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 옆 사람이랑 뛰면서 조금 숨은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에, 땀은 살짝 나고 30분에서 60분 지속하는 거 가능한 정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되게 힘들지 않은 등산, 경사 걷기를 하면서 여러분 옆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땀이 살짝 나고 30분, 60분 지속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강도예요. 고강도는 뭐냐? 심박수의 80, 90%. 30대 기준 1분 심박수가 150에서 170. 상당히 높은 거예요. 숨이 차고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뛰다가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어 단위로 숨이 차고 운동 후에 피로가 심한 경우를 고강도의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저강도 헬스는 지방을 태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고강도 헬스는 지방을 태울 때 어떻냐? 마찬가지로 저강도 러닝은 어떻냐? 고강도 러닝은 어떻냐? 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상중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얘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상중하, 여러분 지방을 태우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한 기준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운동이 더 지방을 태우는 데 적합하냐를 나눈 기준은, 첫 번째는 운동 중에 지방 사용 비중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지방도 쓰고 탄수화물도 써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어떤 걸 할 때 무조건 지방만 쓰고 어떤 걸 할 때 무조건 탄수화물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할 때는 30%는 지방을 쓰고 70%는 탄수화물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운동 중에 그런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많이 쓰는 비중이
이 높으면은 당연히 지방을 잘 태우는 거고, 이게 낮으면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 중에 지방을 사용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강도 경사 걷기가 이 운동들 중에서 운동을 할 때 지방을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운동 중에 지방을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운동은 고강도 러닝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을 해요. 저강도 경사 걷기는 그냥 느리게 경사를 걷는 거예요. 조금 숨이 찰 정도로. 고강도 러닝은 정말 빠르게 뛰는 거예요. 숨이 막 찰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얘가 훨씬 더 지방을 많이 태울 것 같고 얘가 살이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더 지방을 많이 사용을 한다. 비중을 봤을 때.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러면 10분 동안 고강도 러닝 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경사를 걷는 게 지방을 더 많이 소모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비중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사 걷기를 저강도를 할 때 총 100칼로리를 태우면은 그 중에 90칼로리는 지방을 태운 거. 이렇게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 고강도 러닝은 10분 동안 고강도 러닝을 하면 300칼로리가 탄다고 칠게요. 300칼로리가 탄다고 쳤을 때 여기서 지방의 비중이 100칼로리다. 그럼 여러분, 지방을 실제로 많이 태운 건 고강도 러닝인데 이 비중으로 봤을 때는 100칼로리 중에 90칼로리를 태우는 저강도 경사 걷기가 운동 중에 지방 사용 비중이 더 높아요. 이런 지방 사용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럼 원장님 이 두 운동 중에서 뭘 해야 되냐? 운동 중 지방 사용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저강도 경사 걷기가 맞고 총 지방을 태우는 양으로 봤을 때는 고강도 러닝이 맞는데 이 중에 뭘 해야 되냐? 그거를 얘들도 다 같이 넣어서 다 같이 기준으로 넣어서 결국 상중하가 뭐냐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애프터 번. 여러분 일단 애프터 번은 운동 후에 태운다는 얘기예요. 애프터 후에 번 태운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지방을 연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도 지방을 많이 연소하게 될까? 애프터 번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은 고강도 웨이트입니다. 높은 강도의 웨이트, 헬스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열이 많이 올라오고 그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애프터 번, 운동 후에도 지방 연소를 많이 시켜요. 저강도 필라테스가 애프터 번 효과가 가장 낮다. 이게 제가 지금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를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고강도 웨이트, 고강도 러닝 이런 고강도 운동들은 애프터 번 효과가 보통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제가 이 기준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 애프터 번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확 많이 섭취해버리면은 요 애프터 번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성비입니다. 이 가성비가 어떤 얘기냐면 체감하는 난이도 대비 효율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너무 힘든데 이게 사실은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그럼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렵지 않은데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좀 높거나 그렇게 봤을 때 가성비가 좋은 건 뭐고 가성비가 안 좋은 운동은 뭐냐. 가성비가 제일 좋은 운동으로 또 1위를 한 게 저강도 경사 걷기고 또 꼴등을 한 게 고강도 러닝이에요. 그 말은 뭐냐? 자, 그 말은 뭐냐? 저강도 경사 걷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고 고강도 러닝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쉬운 거에 비해서 지방을 많이 태우는 거고 너무 어려운 거에 비해서 지방은 잘 못 태운다. 자, 제가 높아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 가성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심폐지구력, 폐기능, 근력 이런 기준에서 지금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강도 러닝이 안 좋은 운동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그런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고 네 번째가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은 얘랑은 조금 겹쳐요. 조금 겹칠 수 있는데 이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안 힘드냐예요. 제가 힘든 거에 비해서 얼마나 효율이 좋냐 그리고 얼마나 안 힘드냐 요 두 개를 약간 겹치게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이 운동을 내가 끝까지 오랫동안 평생을 할 수 있냐 아니냐가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을 태우는 운동 순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사 유연성이 떨어지고 저처럼 뭐 100kg까지는 아니어도 체중이 많이 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어트를 평생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살을 빼야 된다가 아니라 평생 내가 살이 찌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닭가슴살이나 샐러드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운동도 내가 평생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가성비가 좋고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제가 보는 하이브리드 다이어트, 제가 보는 지방을 태우는 운동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본 기준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제일 좋은 거 두 개가 요거고 지속 가능성이 제일 떨어지는 두 개가 요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 두 개 할 때가 제일 쉽고요, 제 기준에서는 이거 두 개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상에 들어가는 운동 중에서 내가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아서 지속을 하는 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 기준에 대한 설명이 길었죠. 우리는 이 6가지 운동을 저강도로 했을 때, 고강도로 했을 때로 나눠서 이 4가지 지표로 점수를 매겨서 상중하로 나눌 거고, 지금 그 상중하를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지방을 태우는 운동 상,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기 좋은 운동은 4개인데 공교롭게도 4개 다 저강도로 시행했을 때 요 4가지예요. 저강도로 경사를 걷는 것, 저강도로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 그리고 저강도로 러닝을 하는 것, 저강도로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권장할 만한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요 2개랑 요 2개를 조금 나눠놨는데, 이 2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과체중인 분들,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러닝을 하거나 웨이트를 할 때 무릎이 아프다 하면은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강도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저강도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죠.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숨이 조금 찰 정도, 대화는 가능하고 땀이 살짝 나고 30에서 60분 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얘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실내 자전거를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발 돌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TV 보면서 앉아서 그냥 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힘이 든 게 아니고 그냥 허공에다 발을 젓고 있는 느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힘이 들고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요거 2개를 하다가 내가 체중이 줄어들고 운동에 조금 적응이 됐다 하면은 러닝이랑 헬스, 저강도 러닝이랑 헬스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난이도가 낮고 운동 초보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고, 얘는 조금 더, 얘보다는 운동을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 그리고 얘를 했을 때 장점은 몸에 탄력이 생겨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뛰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랑 근육이 이제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탄력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헬스도 마찬가지로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저강도를 하더라도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라든지 몸에 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급에 있는 저강도 경사 걷기, 실내 자전거, 러닝, 헬스 중에 내가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거 2개입니다. 저강도 러닝을 하고 있고요, 저강도 헬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저강도가 아니라 고강도 러닝이나 고강도 헬스도 한 번씩 해주는데, 제가 지금 이 상급 운동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강도 러닝이랑 저강도 헬스예요. 자, 이번에는 중으로 넘어갈게요.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 중급 운동은 이제 고강도가 나왔어요. 고강도 헬스, 경사걷기, 실내 자전거, 그리고 저강도 천국의 계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 중급이지만 요 고강도 운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건강에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렇게 시작을 하고 점점점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운동을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만 시작을 하더라도 요 밑으로 점점 늘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건강을 위한, 지방을 태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심폐지구력, 근력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 건강을 위한 운동을 더 하셔야 되고, 그게 고강도 헬스, 고강도 경사걷기, 고강도 실내 자전거. 이 고강도 운동이 상급이 아니라 중급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성이 저강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경사걷기라도 저강도가 상급에 들어가는 거고 얘가 이제 중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강도 1000개가 요 밑에 내려왔습니다. 천국의 계단. 여기서 여러분, 천국의 계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 4가지는 사실은 헬스장에서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한다 할 때 이 4개는 이 넷 중에 뭘 하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오늘 마무리 운동을 얘로 할까, 얘로 할까, 얘로 할까, 얘로 할까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운동을 하시라고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 러닝은요, 여러분, 고강도 러닝일 때는 좀 다르지만 러닝은 근지구력이에요. 그러면 경사 걷기는 어떠냐? 얘도 근지구력인데, 근지구력이 9면은 근력이 한 1 정도? 그러니까 경사기 때문에,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근력도 같이 늘리는 운동이에요. 근데 천국의 계단이 요 4가지 중에서 차이점이, 얘가 근력을 꽤 많이 올려줘요. 근지구력이 6이면은 근력이 한 4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환자분들한테 진료를 볼 때 하체 힘이 없는 분들한테 걷기 말고, 경사 걷기도 말고 계단 올라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힘 안 들이고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는 가장 근력을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내가 하체 근력을 키워야겠다고 하면은 얘가 가장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근력을 좀 올려주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고강도로 탔을 때 근력을 더 올려준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오늘 요 4개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다리 힘을 더 길러야겠다고 하면은 얘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다. 그래서 고강도 헬스, 경사 걷기, 실내 자전거, 그리고 저강도로 하는 천국의 계단까지가 중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상중, 하중에서 하에 위치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필라테스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죠. 저강도든 고강도든 필라테스가 여기 위치해 있는데, 필라테스가 안 좋은 운동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는 필라테스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여러분, 필라테스의 운동 목적 자체가 근력을 확 키운다거나 지방을 확 태우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요거는 신체 밸런스를 잡고 신체에 이제 통증이 있는 근육을 재정렬하고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근데도 오늘 위치시킨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위치를 시켰고,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하시면서 나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져, 지방이 잘 안 타는 것 같아, 체지방이 자꾸 늘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필라테스 운동 목적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좋은 운동이지만 지방을 태우는 관점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고강도 러닝, 고강도 청계가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고강도 러닝이랑 고강도 청계가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러분, 고강도로 러닝하는 거를 지속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하의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원장님, 그러면 부상 없이 이 운동을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 해도 돼요? 하면 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운동들을 제가 다 해본 운동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 결론은 어떤 운동이 가장 지방을 잘 태우는 운동이냐 보다도 이 상중에 있는 운동들 중에서 여러분들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 찾아서 하는 게,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각각 운동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운동을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저는 계속 이제 지방을 잘 태우기 위한, 대사 유연성을 올리기 위한, 살이 빠졌던 분들이 다시 살이 안 찌고 유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 요런 영상들을 쭉쭉쭉 보면서 좀 평생 잘 관리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전직 100kg 비만 한의사였던, 그리고 현재는 2년 반째 체지방률 9%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한의사 이종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